여러분, 혹시 치매는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들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사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진짜 원인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뇌 신경세포를 하나둘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방치하시면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치매를 부르는 위험한 음식 3가지와 반대로 뇌를 살리는 식단, 그리고 수면 습관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면 우리 집안에 치매 내력이 있으니까 나도 피해갈 수 없다고 여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하나같이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치매 환자의 상당수는 유전보다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특히 식습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식탁 위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참 무섭죠?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식습관을 바꾸면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치매를 가리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3의 당뇨라는 말입니다.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다음으로 3번째 당뇨라는 뜻인데요. 치매가 왜 당뇨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장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뇌입니다. 뇌는 몸 전체 무게의 약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먹은 에너지의 무려 20%를 혼자서 가져다 씁니다. 대단한 에너지 소비자이죠? 그 에너지의 주 원료가 바로 포도당, 쉽게 말해서 혈당입니다. 뇌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꾸준히 공급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당이 뇌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마치 집에 들어가려면 현관 열쇠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뇌세포의 문을 열어줘야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혈당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점점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녹슨 열쇠로는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뇌세포에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뇌가 굶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녹슨 열쇠,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인슐린이 쌓이면 원래 인슐린이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일도 못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뇌에 쌓이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일입니다. 인슐린 분해 요소가 인슐린 처리하느라 바빠서 정작 이 독성 단백질은 치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독성 물질이 자꾸 쌓이고 이것이 뇌세포를 하나둘 파괴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우리 몸속에서 또 하나 아주 안 좋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프라이팬에 설탕을 올려놓고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설탕이 녹으면서 갈색으로 변하고 딱딱하게 눌어붙잖아요. 한번 눌어붙으면 수세미로 아무리 문질러도 잘 안 떨어지죠. 최종 당화산물이 바로 그런 겁니다. 혈액 속에 남아도는 당분이 우리 뇌세포에 달라붙어서 딱딱하게 눌어붙는 거예요. 이렇게 당분에 엉겨붙은 뇌세포는 점점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최종 당화산물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분해되거나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만성 염증을 일으키면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을 오랫동안 먹으면 뇌의 이슐린 열쇠가 녹슬고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고 당분이 뇌세포에 눌어붙어서 뇌가 점점 망가진다. 이것이 바로 치매를 제3의 당뇨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러면 대체 어떤 음식이 이렇게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지금 당장 올라와 있을 수도 있는 음식들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 바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하얗게 깎아낸 곡물입니다. 흰 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 라면, 과자, 떡,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때 밥 한 공기를 드시고 나면 금세 졸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면서
왜 이렇게 졸리지?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 증거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쌀이나 밀 같은 곡물은 원래 겉에 섬유질이라는 보호막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 섬유질이 소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흰쌀이나 밀가루는 이 보호막을 싹 깎아내고 속에 전분만 남긴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사과를 통째로 씹어 먹으면 천천히 소화가 되지만 사과를 전부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당분이 순식간에 몸에 흡수되잖아요. 정제 탄수화물이 딱 그렇습니다. 보호막이 다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면 거의 설탕처럼 빠르게 분해돼서 혈당이 확 치솟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확 올라가면 우리 몸은 놀라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쏟아냅니다. 급하게 혈당을 낮추려는 거죠. 그런데 인슐린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혈당이 이번엔 또 확 떨어져요. 그러면 몸이 또 허기를 느끼고 또 탄수화물을 찾게 되고 또다시 혈당이 치솟고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마치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혈당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걸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롤러코스터가 뇌한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혈당이 급등락을 반복할 때마다 뇌세포에 당분이 눌어붙고 인슐린 열쇠는 점점 더 녹이 슬어가는 겁니다. 매일 밥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드시던 흰 쌀밥 한 그릇이 사실은 뇌에 조금씩 짐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밥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흰 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현미, 보리, 귀리, 수수, 콩 같은 잡곡은 섬유질이라는 보호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내려오기 때문에 뇌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국수가 드시고 싶으실 때는 밀가루 국수 대신 메밀국수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빵 대신에는 고구마나 감자를 쪄서 드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고요.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매일매일 지켜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통조림 고기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반찬 만들기 귀찮으실 때 냉장고에서 햄 하나 꺼내서 슥슥 잘라 부어 드시는 경우 많으시죠? 손자, 손녀들 올 때 소시지 구워주시기도 하고요. 간편하고 맛도 있으니까 자주 찾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공육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면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겁니다. 가공육에는 음식을 오래 보존하고 색을 유지하고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보존제, 각종 인공 향료, 화합 조미료들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오래된 가구에 방부제를 잔뜩 발라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색도 예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몸에 좋지 않은 화학물질이 가득한 거죠. 이런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손가락을 베어서 빨갛게 부어오르는 걸 떠올리시잖아요. 그건 눈에 보이는 급성염증인데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퍼지는 만성염증이라는 게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이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몸 안에서는 조용히 불이 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집 벽 안쪽에서 전선이 타고 있는데 겉에서는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만성염증이 혈관을 타고 뇌관을 타고 뇌 신경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뇌세포가 하나둘 죽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가공육에는 포화지방도 많습니다. 이 포화지방이 혈관벽에 찌꺼기처럼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히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뇌에 신선한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서서히 손상됩니다. 오래된 수도 파이프에 녹과 이물질이 끼면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 뇌의 혈관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기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고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가공 과정에서 들어간 첨가물인 거죠. 고기가 드시고 싶으시면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살코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닭가슴살이나 수육처럼 삶아서 드시는 방식이 뇌 건강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고기 대신 생선을 드시면 더 좋은데요.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이 뇌세포를 감싸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거든요. 뇌를 위한 최고의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바로 튀김 음식인데요. 여러분,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튀김만두 이런 것들 좋아하시죠? 바삭바삭한 그 식감에 기름의 고소한 맛까지 더해지면 참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맛있는 튀김 음식이
뇌 건강에는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기름에 넣고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종 당화산물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프라이팬에 설탕이 눌어붙는 것처럼 높은 열이 음식 속의 당분과 단백질을 결합시켜서 이 나쁜 물질을 잔뜩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을 우리가 먹으면 고스란히 몸속으로 들어와서 뇌세포에 달라붙습니다. 게다가 튀김 음식에 사용하는 기름도 큰 문제입니다. 식당이나 분식집에서 한 번 쓴 기름을 버리지 않고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름을 반복해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라는 아주 나쁜 기름이 생깁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에 찌꺼기를 만들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막고 뇌세포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튀김을 완전히 끊어야 하느냐?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물론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대신에 삶거나 찌는 조리법으로 바꿔보세요. 같은 고구마라도 튀기면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생기지만 쪄서 드시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닭고기라도 튀기면 뇌에 해롭지만 삶아서 드시면 오히려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같은 재료라도 조리 방법 하나만 바꾸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를 살리는 좋은 음식을 적극적으로 드시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고등어, 꽁치, 연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은 뇌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세포막이 뭐냐면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얇은 껍질 같은 건데요. 이 껍질이 튼튼해야 뇌세포끼리 신호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방수 코팅을 해야 비가 새지 않잖아요. 오메가3이 뇌세포에 딱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 코팅이 두껍고 튼튼해야 기억력도 좋고 인지 기능도 유지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구이나 찜, 조림 같은 방식이 가장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에 튀기시면 안 됩니다. 생선을 튀기면 소중한 오메가3이 파괴되고 오히려 나쁜 기름이 더해지니까요. 고등어구이, 꽁치조림, 연어구이처럼 간단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선 한 토막이 우리 뇌에 보호막을 씌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드시는 즐거움이 더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해바라기 씨 같은 것들이죠. 특히 호두를 보시면 모양이 뭘 닮았습니까? 뇌를 닮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게 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실제로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항산화 물질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녀석들을 잡아주는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뇌세포가 이 활성산소에 공격당하면 노화가 빨라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데 견과류의 항산화 물질이 이걸 막아주는 거죠. 마치 몸속에 경비원을 세워놓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대략 호두 5-6알, 아몬드 10알 정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열량이 높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간에 간식으로 드시거나 아침 식사 때 잡곡밥 위에 잣을 몇 알 올려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깻잎, 상추, 브로콜리, 부추 같은 것들이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텃밭에서 기르시는 그 채소들 말입니다. 이런 녹색 잎채소에는 엽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엽산이 왜 중요하냐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란 뭐냐면요.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해주는 전력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택배기사님이 물건을 집집마다 배달해주듯이 신경 전달 물질이 뇌세포 사이를 다니면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거죠. 이 전력이 부족하면 뇌세포끼리 소통이 안 되니까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매 끼니마다 나물 반찬이나 샐러드를 한 접시씩 챙겨 드시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나물, 깻잎 무침, 브로콜리 데침처럼 간단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부담 없이 실천해보세요. 특히 시금치는 엽산의 보고라고 할 만큼 풍부하니까 일주일에 2-3번은 시금치 나물을 밥상에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아로니아, 검은콩처럼 짙은 색을 가진 열매들이에요. 이런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은 뇌의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의 한 유명 대학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3번 이상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더 느린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블루베리 하나만으로 치매가 예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드시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블루베리가 좀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냉동 과일도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거든요. 아침에 요구르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몇 알씩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검은콩도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니까 잡곡밥에 검은콩을 넣어서 지으시면 일석이조입니다. 5번째, 두부와 달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부담이 없어서 매일 실천하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두부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우리 뇌는 단백질이 없으면 신경세포를 유지하고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단백질은 뇌세포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거예요. 기둥이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세포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콜린은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달걀을 드시면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전령의 재료를 보충해주는 셈입니다. 하루에 달걀 1개, 두부 반모 정도면 뇌에 필요한 단백질과 콜린을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프라이 하나, 저녁에 된장찌개에 두부 넣어 끓이시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시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열심히 챙겨 드셔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수면이 치매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수면은 뇌 건강에 있어서 음식만큼이나 어쩌면 음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 안에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일종의 하수도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름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그냥 뇌안 청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 동안 뇌가 열심히 일하면서 쌓인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을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 척수액이라는 물이 뇌세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싹 씻어내립니다. 마치 백화점이 문을 닫으면 청소 직원들이 들어와서 바닥을 깨끗이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다음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 직원들이 일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쓰레기가 다 치워지지 않고 계속 쌓이는 겁니다. 특히 치매와 관련이 깊은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뇌에 쌓이면 뇌세포를 죽이고 치매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충분히 주무시면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밤사이에 깨끗이 청소되는데 잠을 적게 자면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 하룻밤만 잠을 설쳐도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수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면과 뇌 건강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시는 분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자꾸 깨시거나 잠이 잘 안 오시는 분 계시죠? 나이가 드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숙면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2-30분 정도 동네 산책을 하세요. 몸이 적당히 피로해지면 잠이 더 잘 옵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뇌를 각성시켜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셋째,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면 몸이 이완되면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카페인이 든 커피나 녹차는 오후 이후로는 피해주세요.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오후에 드신 커피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의 식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나쁜 식습관이 뇌를 조금씩 병들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좋은 식습관이 뇌를 살릴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치매는 유전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또한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평생 건강하실 겁니다.